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해운대 구청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후보자들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해운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와 함께하고요. 부산 MBC TV를 통해서 6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좌석 배치며 발언 순서, 토론 방식 등등 재반 절차들은 모두 해운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결정했음을 알려드리고요. 시작 발언, 공통 질문, 상호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6월 1일까지 딱 9일이 남았습니다. 27일과 28일 사전투표일을 계산한다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이 한 표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해운대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짧은 프로필 영상 먼저 보실 거고요. 이어서 후보들은 간단한 인사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후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해운대는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검증된 구청장, 일만 하는 구청장 홍순헌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성수 후보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젊고 유능한 후보 국민의힘 김성수입니다. 새 시대, 새 인물, 새로운 해운대를 김성수가 만들겠습니다. 자, 후보 두 분의 프로필 그리고 짧은 인사말을 전해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각 후보들의 시작 발언인데요. 내가 해운대 구청장이 돼야 하는 이유. 정해진 순서대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성수 후보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주어진 시간 1분 드립니다. 발언 시간 10초가 남았을 때 앞에 있는 경광등이 켜졌다가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경광등이 꺼집니다. 시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성수 후보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해운대 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김성수입니다. 이제야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고 이겨내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가난하게 자랐지만 학비를 지원받는 경찰대학을 나와 해운대 경찰서장을 비롯한 30년의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쳤습니다. 받은 은혜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따뜻한 가슴과 국민 우선 행정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그간의 행정 경험과 준비된 리더십으로 해운대의 힘찬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성수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셨고요.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후보의 시작 발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해운대 구민 여러분, 기호 1번 현 구청장 홍순헌입니다. 도시 전문가인 저의 꿈은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완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만 했습니다. 해운대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구청장의 자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초보 운전자에게 우리 해운대의 운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해운대는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현명하게 비교 평가해 주십시오. 홍순헌은 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순원 후보의 출마의 변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공통 질문입니다. 질문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초가 남았을 때 경광등이 켜집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죠. 후보들께서 유권자들에게 제기한 공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공약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 조달 방안 등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순원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운대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위기를 준비를 잘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은 해운대형 메가시티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부산권에 가덕 신공항을 축으로 공항 신도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명지 국제물류도시와 에코델타 시티를 비롯해서 서부산권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30 엑스포를 기준으로 원도시민 북한 재개발은 역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바로 이웃 동네인 기장은 어떻습니까? 기장 또한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습니까? 이 사이에 끼인 우리 해운대는 앞으로 위기의 요소가 너무나 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해서 해운대로 빨대 현상으로 빨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반루프, 그리고 위거슨,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등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은 해운대로 모두 직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공통질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홍순원 후보의 답변 들어보셨고요. 자, 같은 질문, 그러니까 본인의 핵심적인 공약 그리고 그 실현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성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새로운 해운대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동서간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제2센텀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불경 메가시티 중심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반송, 반여, 재송 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는 균형 발전의 토양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운대 실정에 맞는 광역도로망을 갖추겠습니다. 심각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운대 터널 등을 조기 개통하고 우회 도로를 확충하여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연장, 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 교통체계 개선으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을 통해 관광특구 해운대 위상을 지켜나갈 것이며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촘촘하고 따뜻한 주민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 아이들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수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두 후보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자, 두 번째 공통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부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 토론 의제를 조사를 했는데요. 해운대구 유권자,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방안을 이 지역의 당면 과제 1순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또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등이 그 이유가 되겠는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성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안타깝게도 지난 20년간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고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꼴찌였습니다. 부산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해지면서 합계 출산율 0.72명,
해운대구 역시 인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구 10만 계획도시로 건설된 해운대 그린시티의 경우 지금은 8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 공동 경제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기업이 들어설 제2센텀의 성공과 지난달 출범한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돌봄 확대, 꿈의 놀이터 조성, 임산부 힐링센터 등 출산 친화적인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도 갖춰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양육, 복지, 보건 등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답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역시 해운대구 지역의 인구 감소 해결 방안,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순원 후보 답변을 듣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저출산의 문제는 비단 해운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출산은 다른 여러 분야에도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운대의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의 유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떠나는 청년들을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최첨단 연구산업을 중심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야만 합니다. 제2센텀과 53사단 유휴부지 20여만 평을 활용을 해서 마중물로 삼고자 합니다. 이곳에 최첨단 산업과 이를 운영할 유수의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해운대의 청년들은 물론이고 또한 수도권의 청년들까지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돌봄의 확대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포기, 출산 포기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 동에 방과 후 돌봄 센터를 설치해서 완전 돌봄 책임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해운대구청이 돌봄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쭉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상호 토론,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정해진 주제 없고요. 또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묻고 싶은 거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들에겐 각각 8분 동안의 주도권 시간을 드립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1분 안에 자신의 의견을 담은 질문을 해주시고요. 또 상대 후보의 답변은 최소 30초는 보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 시간을 초과할 경우 또 답변 시간을 확보해 주시지 않을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순원 후보 먼저 주도권 갖고 토론 이끌어 주십시오. 8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4년 동안 그야말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약 이행률 98.7%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공직 생활을 허투루 하지 않았구나. 또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이라서 그렇습니다. 정치인에게 있어 가장 큰 덕목은 약속입니다. 선거는 약속하고 표를 얻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4년은 보장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 후보께서는 시작부터 국민들을 속이셨습니다. 좋게 봐도 맞지 않는 그런 관을 가져다 씌우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후보의 공보물을 보고 또 한 번 크게 놀랐습니다. 제 공약을 거의 뺏기는 수준으로 옮겨 놓으셨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속였다는 표현은 좀 과하고요. 또 뺏겼다는 표현은 과합니다. 해운대에 살면서 저도 생각하고 고민한 부분이고 또 홍 후보님께서도 고민한 부분들이 정책들로 되고 공약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홍 의원께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좀 잘못된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준비 많이 하셨어야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 조금만 들어가면 금세 탄로가 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 관련된 공약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교통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으니 특히 그 분야는 김 후보께서 전문가이시겠네요. 터널도 있고 철도도 있고 그리고 또 도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로 해운대 터널을 만들겠다고 공약에 넣으셨는데 해운대 터널 어떤 절차와 이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교수님, 홍 후보께서 교수 시절에 이제 4년 전에 출마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행정 경험이 더 없는 상태에서 구청장에 도전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30년의 행정 경험을 갖고 수많은 다양한 위기 관리, 문제 해결, 갈등 관리를 해왔습니다. 터널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이론으로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재정 확보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국비를 가져와야 되고 시비를 가져와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여당의 구청장이 되면 얼마든지 추진해서 터널을 개통하고 그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세스를 물었는데 내용도 모른 채 그냥 뺏기고 또 남이 주니까 그냥 받아 적으면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부터 공부해서는 늦습니다.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김 후보님의 이 공약 속에는 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대다수이고 또 이미 만들어져 진행되고 있는 것도 새로 하겠다고 적은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짜집기 해서 공약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은 도시 발전은 비전이 채워져야 하는데 비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운대에 나아갈 방향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꼭 당선되고 싶다면 당장 공약부터 재검토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아까 자꾸 뭐 잘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구청의 어떤 자료를 확보하려고 해도 현 구청장이 출마를 하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료 제공에 협조를 잘 안 해준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경찰서장을 4군데 하면서 부임을 하면은 업무 보고를 받으면은 그 상황 판단 능력, 업무 석답 능력, 업무 추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제가 해운대 구청을 이끌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잘 할 테니까 홍 후보님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실행 과정에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오고 부산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진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시행정을 관리하고자 하는 구청장은 프로세스 자체가 어떤 형태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또 이 사업을 성공리에 어느 시점에 구청장이 개입이 되어서 어느 시점에 구청장이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느 시점에 말씀하셨던 중앙부처의 도움을 청할지 부산시의 도움을 청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준비가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다시 학습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약은 남은 것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준비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홍 후보님이 자꾸 이제 그런 부분을 짚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조직을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먼저 파악을 했다 해서 조금 먼저 안다고 해서 아주 모른다 하면은 홍 후보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누구라도 구청장 한 번 하면은 그 사람이 2번 해야 되고
3번 해야 되고 그러면 초보라는 게 뭐 어떤 게 초보입니까? 저만큼 행정 경험을 가졌고 30년 공직 생활을 했고 4군데 경찰서장 하면서 큰 조직 관리를 해봤으면 이만한 경험은 갖췄으면 구정을 잘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 후보님께서 우리 교수 시절에 직원들하고 몇 명이 근무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해운대 경찰서 하면서 800명 넘는 직원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예. 역시 김 후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경찰 행정 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것 같고 결국 구정에 대해서는 구 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본인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해운대 터널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의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개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는 이런 사항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경찰 행정의 달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결국은 구 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는 방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행정의 맥과 결은 똑같습니다. 경찰 행정이 치안 행정이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경찰 행정도 과가 경비과, 교통과, 수사과, 형사과 10개 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구청도 과가 많지 않습니까? 홍 후보께서 요즘 많이 강조하신 게 도시 전문가다. 구 행정은 조합 행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자 홍순원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마치겠고요. 바로 지금 다음이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성수 후보 주도권 시간이기 때문에 못다한 말씀은 거기에 녹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론 방식 같습니다. 주도권을 이번에는 김성수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8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제가 이거 판넬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게 홍 후보께서 만든 공보물의 첫 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제가 유심히 봐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게 정말 숨은 그림 찾기 정도로 아무리 찾아봐도 겨우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판넬이 좀 큰 겁니다. 공보물은 이거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 후보님께서 민주당에 가입하신 지가 한 2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간판으로 구청장 또 다른 선거에서 3번 출마했고 이번 4번째 출금한 겁니다. 그래도 해운대 구청장이면 정당 소속 구청장으로서 그 정당의 가치와 철학, 자기가 속한 정당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그걸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작게 볼동 말동 보통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색깔도 아주 애매하게 해서 뭐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김 후보께서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 후보가 이 자리에 1번을 달고 서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행동했겠습니까? 절박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김 후보는 부모님 잘 만나서 그냥 금수저 들고 폼만 잡으면 되는,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지팡이만 꽂으면 무조건 당선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자, 주도권 김성수 김 후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런 정당의 맥이었습니다. 그 28년의 세월을 유일하게 한 번 김성수 잘랐습니다.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 답변이 좀 길으셨는데 너무 사람을 좀 이래 평가절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저는 뭐 정당 소속이 잘 되어서 그냥 쉽게 구청장 당선될 수 있다는 식으로 아마 답변을 하시는 건데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인물이 뭐가 뒤집니까? 요즘 인물론 좋다 이런데 저는 당도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요즘 윤석열 정부 새로 들어서서 잘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당의 가치를 가지고 그 정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우리 당을 소개하고 우리 당을 지지하고 또 우리 당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홍순 구청장 그때 출마하실 때 4년 전에는 민주당 간판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때는 민주당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살 숨기고 있는 거 그거는 좀 뭔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당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후보님, 그건 이 사실과 다른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데 4년 전에 바람에 의해서
당선이 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지역에서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2006년 이후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당선된 것이지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을 빌려서 당선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 후보님은 제가 사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답변 시간 보장됐습니다. 그동안 28년을 김 후보 소속된 정당에서 구청장 계속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을 하시라는 거죠. 아니, 홍 후보님이 지금 4년 전에 당선된 것이 오로지 본인의 능력으로, 인물론으로 당선됐다는 건 그건 홍 후보님의 생각이고, 그때는 민주당 바람이 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있었고, 또 김정은 방문을 통해서 굉장했습니다. 소위 쓰나미 같은 민주당 바람이 불어서 민주당에서 구청장도 거의 다 가져가고 시의원도 거의 삭스리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객관적인 사실인데 저보고 사실과 다른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제가 좀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아마 시청하신 분들도 그 부분 제 이야기 아마 공감을 더 하실 것 같습니다. 역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수영구청장, 서구청장, 기장군수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쓰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 후보가 소속돼 있는 정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까? 아니, 쓰나미가 있어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한두 명은 예외가 것은 있을 예, 수 답변 시간 있어요. 보장해 주시죠.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28년 동안 지방자치가 기초단체 선거가 있는 동안에도 지난 민선 7기에 단 한 번 자, 김 후보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권이 소속 있습니다. 구청장이 당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김성수 그 사이에 후보 나는 주도권이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이것을 알아달라는 그게 것입니다. 저도 준비한 것도 인정합니다. 열심히 사신 것도 인정하는데 그때 선거의 그 당선의 가장 큰 요인은 민주당 바람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주 좀 자연스럽지 그걸 억지로 너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좀 궁색한 좀 변명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전국적인 현상 아니었습니까? 그걸 자꾸 부인하려고 자꾸 하니까 자꾸 애매한 입장을 취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김 후보는 결국은 본인이 소속된 정당을 자랑하려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맨 처음에 국민의힘 덕을 잇고 국민의힘 때문에 금수저로서 그냥 쉽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4년 전에 홍 후보님께서 하신 부분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저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뭐 과장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시죠. 김성수 후보님. 또 제가 이제 또 판넬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요즘 홍순 후보께서 공약 이행률 98.7%라 그래서 선거사무소에도 대형 현수막을 걸고 있고 또 명함에도 98.7% 일을 한다 됩니다. 그런데 이행이라 할 때 홍 후보님 이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행. 이행은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먼저 말씀해 보시죠. 이행이라는 건 뭘 이루어낸 겁니다. 시작해서 완성했다든지 시장에서 성과를 낸 거, 또 다 만들어진 걸 이행이라 하는데 홍 후보님께서 이래 하신 공약들을 쭉 보니까 미래 스마트형 제2센터 조속 추진, 송정의 원도심 정비 조속 이런 것 뭐해서 협의 한 번 한 거, 또 의견 낸 거, 용역 착수한 거 이걸 다 이행한 거로 이야기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저 이런 표현 쓰기 어렵는데 정말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98.7% 이행을 했다면 자, 답변 홍 시간 후보 보장해 공약을 진짜로 김 후보는 이 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또다시 이걸 지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공약 이행 평가는 법령에 의해서 구 단위, 시 단위에서 공약 이행 평가단을 조성을 하고 그 공약 이행 평가단은 거의 대부분이 정당을 초월한 구민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담당 부서의 30초 보장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그 그것도 제가 평가를 김성수 후보 진행하기 주도권입니다. 때문에 어머님, 제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평가하는데 이걸 너무 강조하는 것은 제 같으면 양심이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홍 후보님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작 단계고 용역 단계고 의견 제출 한 번 했고 협의 한 번 했는 걸 이걸 내가 마치 다 한 것처럼 다 이루어낸 것처럼 하니까
사실 그런 목적으로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여기까지 김성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후보의 열띤 주도권 토론 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간을 비교적 잘 지켰다라는 평가를 좀 내리고 싶은데 앞으로도 이런 열띤 토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토론 계속해서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형식으로 한 차례 더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성수 후보가 주도권을 갖게 되고요. 역시 8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1분, 그리고 답변 시간 30초 보장해 주시는 것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홍 후보께서 일을 많이 하셨다 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센텀 도시융합특구로 지정되었죠. 그것도 지금 크게 하신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도 다 붙이고 했습니다. 문요 환영한다는 의미는 축하한다는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마치 홍 후보께서 하신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김미애 국회의원님과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지정해서 홍 후보님께서 김미애 의원님을 한번 만나신 적이 있다든지 국토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도심융합특구 지정은 말씀하셨듯이 김 후보가 이 해운대 구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또는 국회의원에게 설명을 하고 또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또는 국토부에 가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야 그게 해운대 구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김 후보는 구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답변 시간 보장됐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운대 경찰서 부지를 제가 2016년도 근무할 때 새로 확보했습니다. 우리 격리계장과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공을 제가 했다고 안 합니다. 그때 훌륭한 격리계장이 와서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또 앞당기기 위해서 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기재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그때 담당 사무관과 서기관이 해운대 경찰서장이 직접 왔습니까? 제가 일을 잘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뜻으로 자꾸 프로세스인데 저도 조직 관리했고 실무자가 할 일이 있고 보고서 만드는 부서가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홍 청장님이 이렇게 강조할 정도면은 나도 그때 국토부에 갔다 왔다. 내가 도심융합특구를 해서 다른 직원들도 고생했지만은 나도 구청장으로서 이렇게 했다. 한 그 정도는 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 후보님 예. 정말 안타까운데 예. 해운대 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구급 공무원에서부터 구청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행정 프로세스입니다. 거기에서 담당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 점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김미애 국회의원실에서 바로 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해운대 구에서 아마 제출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했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해운대 구는 구정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답변 시간 보장됐습니다. 바로 주민들입니다. 예. 주민 대표들을 우리는 설득해서 주민 대표들로 하여금 건의서와 후보에게 제 주도권 시간이죠. 있어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절차들을 예, 우리는 아니, 이행을 있습니다. 했던 겁니다. 자꾸 행정 프로세스, 행정 절차인데 제가 30년간 행정 프로세스 절차를 했습니까? 홍 후보는 이제 4년 했지 않습니까, 행정을? 경찰 근데 행정 프로세스하고 예, 김 후보에게 구정 주도권이 프로세스는 있습니다. 아니, 다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정권회사 사장이 은행장으로 가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공사 사장이 뭐 주택관리공사 뭐 이런 게 홍 후보님 말씀하신 건 딱 그 분야의 사람이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역량 있는 사람이 해서 기재부의 차관이 국세청장 하는 거 홍 후보님 생각하면 그거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세청 업무하고 기재부 업무 다르다. 또 국토부의 어떤 분이 또 다른 데로 간다. 그거 다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좀 논리의 비약이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제가 제 질문 시간인데 네. 구청장님이 할 역할을 많이 하셨고 나는 질문 정말 정리해 발로 주시죠. 뛰었다. 난 이렇게 뛰었다. 그걸 한번 말씀해 달라는데 그걸 말씀 못하게 자꾸 다른 변명을 대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그건 질문도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하니까 그건 오히려 저 자신을 폄하하기 위한 그런 질문을 만들어 놓은 걸 구청장 하신 일이 뭐냐고 어떻게 여쭤보고 구정 지금 자체에 대해서 구청장 후보 섬세하게 토론 아닙니까? 김 후보님 답변 아니 시간 보장해 구청장 주시죠. 자꾸 저보고 30초 예,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죠. 답변 시간을 주셔야죠.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김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를 폄하하기 위한 그런 질문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구정 전체에 있어서 사사건건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아니 공부를 아까 안 좀 더 그래서 하십시오. 해운대 예, 답변 시간 터널 정착이 보장됐고요. 어떻게 되냐고. 아니 그 실무적으로 그 청장님 말씀하신 거 이제 하루 업무 보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먼저 좀 알고 있다 해서 나는 영 모자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준비 안 된 사람을 지금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해운대 터널이 진행된 절차 완패지 아닙니까? 그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 절차가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게 되게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초보라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구청장이 그 업무를 좀 했기 때문에 좀 안다. 먼저 알았다. 구청장은요 행정의 종합 책임자입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 이걸 어떻게 추진할 거냐, 사람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거냐, 이 일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를 파악해갖고 해운대 구청 공무원 1000명이 넘잖아요. 그걸 잘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디테일을 강화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 질문 정리해 주시죠. 김 후보님, 예. 제가 아까 그 질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제 공약을 그대로 뺏겨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도 그리고 절차 프로세스도 모르면서 이거를 그냥 적어주는 대로 읽는 이런 공약은 그야말로 비전이 없는,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은 해운대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고 또 그 비전을 체크하고 그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약을 이미 2018년도에 했고 예, 김 후보에게 지금 질문 현재 드리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에서 그것도 파악이 안 됐잖아요. 아니 공약을 뺏겠다는데 공약 보여준 사람 있습니까 저한테? 아니 캠프에서 저한테 공약 보여준 사람 있습니까? 제가 공약 보여달라 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공약을 자꾸 뺏겠다. 아니 홍 후보님 생각하는 공약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공약이 있고 우리 선거사무소에서도 이렇게 공약 만들고 그럼 비슷한 부분이 있지. 비슷한 데서 뺏겠다면 뺏겠다면 보여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홍 후보님 오늘 저녁에 가서 캠프 사무실 중에 김성수한테 공약 보여준 사람 있는가? 김성수 뺏기려고 공약 달라는 사람 있는가? 물어봐 주십시오. 뭘 뺏겠다고 자꾸 아까부터 뺏겠다 하고 속였다. 그러면 안 되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 우리 김 후보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봤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아니, 홍 후보님 그 주요 업무계획 제가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예. 네, 경선 과정에서 예비 공보물을 선관위를 통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 예비 공보물에 들어있는 김 후보의 공약들은 이 본 공보물에 들어있는 공약과는 거의 다른 수준의 그런 공약들이 나갔고 거기 안에 이 정도로 해운대 터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예비 홍보물에도 예, 담아졌어야 답변 시간 됐다는 예, 것입니다. 그 부분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말씀- 뺏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후보 공보물은 홍 후보님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경선에 굉장히 바빴고 좀 준비가 그런 부분은 홍보물 만들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또 여러 사람 의견도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자, 여기까지 김성수 후보의 주도권 시간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주도권 토론 굉장히 열띤 토론 참 보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순원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8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좀 전에 우리 김 후보 그 답변을 했던 것 중에 바로 그게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예비 홍보물은 내가 바빠서 그냥 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해운대 구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저는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뺏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네. 답변해야죠. 예, 홍순원 아니요.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직 1분 안 지났고요. 이 요즘 우리 사회의 이 중요한 화두는 상식과 공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인권과 존중의 문화가 깔려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갑질이라는 말이
이 심심치 않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급기야는 갑질 신고 센터까지 생겼습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이 공공 분야 전반도 질문 정리해 주시죠. 요즘 이 갑질 근절 대책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이런 현상을 더 수면 위로 예, 질문 정리해 주시죠.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시간입니다. 김 후보님은 제가 답변할 공무원 시간입니다. 사회에 예, 답변 시간 아니, 제가 보장해 답변 주시죠. 질문할 시간 시간 잠깐만요. 아니요, 저 답변 시간이라고 사회적 말씀하시잖아요. 예, 김 후보님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것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경찰청에서 받은 정보 공개 청구 내용입니다. 보통 갑질을 하면은 징계를 묻겠죠.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공직생활 해보셨죠? 구청에 해보셨잖아요.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뭐 인사 조치를 당하든지 정직을 묻든지 간복을 묻든지 견책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견책보다 더 낮은 게 구청장 뭡니까? 공무원 해보죠. 아까 저보고 잘 모르셨는데 견책보다 더 낮은 게 뭡니까? 계속하세요. 아, 그래. 견책보다 더 낮은 게 모르시죠? 계고입니다, 계고. 계고보다 더 낮은 게 뭡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답변 시간 보장됐습니다. 서명, 자, 그러니까 예, 이게 후보 뭐냐면, 주도권 있고요. 그때 당시에 성진을 주도권이 앞두고 있습니다. 예, 누군가가 한 제가- 분 잘 아시면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예,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좋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경찰행정 전문가답습니다. 구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철학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인 3월 21일 경제 6단체장 도시락 5천 자리에서 공무원 갑질하면 바로 전화하시라. 그것만큼은 내가 바로 전화 받겠다고 말한 정도였습니다. 인사혁신처 이 개정안 입법 예고가 지난 12월에 시행됐습니다. 갑질 공무원에 대한 이 징계 수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김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갑질은 당연히 잘못됐죠. 그리고 제가 갑질을 했으면은 이 선출직 공무원에 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경무관을 명예퇴임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인사 조치를 당하든지 징계를 그래서 제가 그거 질문할 거 딱 생각해서 경찰청에 정보 공개 청구해갖고 아무 없는 딱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거 보여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보시면 되죠. 앞으로 캠프에 드릴게요. 엄청나게 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캠프에 가셔서 야, 우리 질문 잘못했다더라. 뭐 괜한 걸 했다더라. 뭐 그런 소리 한번 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일이고 예, 그렇죠. 이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도 있고 예. 그리고 해임도 있고 강등도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정직, 감봉, 견책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구에는 주의 조치라고 합니다. 이더먹어서 아주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나올 것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요구를 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직원들까지도 억지로 이 교회에 나오도록 했다. 또 이 간부급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딸 과제를 대신해달라고 했다면 어떤 종류의 징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래 했더라면은 지금 뭐 저는 교회 전도는 했습니다. 전도를 그러면 아무나 이렇게 막 합니까? 인간관계를 쌓은 사람에게 신앙을 가지면 좋다. 믿음 생활하면 좋다 정도지. 그 문자 보냈다는 것도 그 친한 사람한테 보니 그걸 교회라고 아무한테나 내가 뭐 문자 보내가고 한 게 그런 게 아니고요. 과제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 경찰청에서 보고서 잘 쓴 사람 소문나 있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를 한 번을 본데 저는 그때 당시에 사실은 뭐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또 누군가 정확하게 말해서도 안 되고 제가 경무관 승진을 예, 앞둔 주도권 상황이 홍순환 있습니다. 후보에겠습니다. 그 음해성이 예, 없고 예. 오래된 일은 아니고요. 2018년 11월 2일 날 미디어 데일에 실린 기사를 보고 여쭤본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김모 총경이 정황상 후보 본인 맞으신 것 같은데 기사에서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입장이 있으십니까? 아니, 경찰청 혹시 감사에서 제 질문 시간입니다. 아니, 혹시 후보님 관련해서 이 자체 감찰은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제가 또 말씀을 받으셨다면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또 제 질문 시간입니다. 경찰에서는 이런 문제 본인이 부인하면 조사 없이 그냥 덮어버립니까? 그냥 덮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제 식구 감사기가 될 테니까요. 우리 구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후보님이 참 많이 착각하고 계시고 너무 모르시네. 그때 언론에 나고 나면요. 우리 경찰 제 고위직이지 않습니까? 언론 나면 본청에서 바로 조사 확인 내려옵니다. 일주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일주일간 배경조사 다 하고 내용을 바라볼까? 그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그 피해자가 있습니까?
당사자가 있습니까? 의혹을 받는다, 의심을 받는다. 그러면 저도 홍 후보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홍 후보께서 어떤 재산 형성 의혹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식적인 본청 감찰에서 확인을 다 해서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여드리는데 뭘 지금 저한테 와서 보장됐고요. 그 예. 조사를 받았습니까? 예. 아니 예, 부산경찰에 주도권이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시고 좀 답을 하세요. 예. 아는 굳이- 경찰관들 많으시잖아요. 예. 왜 예, 김 후보님 홍 그걸 후보에게 괜히 여기 국민들한테 약간 예. 저를 또 주도권이 이거 있습니다. 거슬리게 하려고 뭔가 갑질한 사람 같이 보이게 하려고 예, 굳이 예, 답을 안 그거를 하셔도 될 가지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언론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내용입니다만은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A 총경은 전립선이 좋지 않아 자신이 업무를 보는 사무실에 소변통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업무 중 소변통이 가득 차면 이것을 부하 직원들과 환경미화원들에게 처리를 맡겼다는 것인데요. 거기다 자신의 전립선 문제 때문에 다른 직원들에게 간호를 맡아달라 한 것도 논란의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부인하시겠죠? 그거는 제가 명예훼손으로 지금 제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부산경찰 총경이 아니고요. 모 과장입니다. 과장. 경정입니다. 경정. 그거는 반드시 오늘 확인해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전립선 문제도 없고 소변통 한번 사무실에서 보다 본 적도 없고 저를 진짜 공격하려니까 이 캠프에서 너무 준비를 참 허술하게 하고 그건 제가 전혀 아니고 경찰서 모 과장입니다. 그거는 이 끝난 대로 그가 누구라고까지 제가 이름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야, 캠프에서 참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홍 후보님 마음이 급하신 것 같은데 아닌 걸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났어요. 그거는 내가 실명까지 예, 확인하고 주도권 후보에게 부산경찰청 감찰 통해서 바로 끝나고 언론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답변 제가 아닌 보장됐고요. 걸 아니 기사를 예, 후보에게 읽어드립니다. 주도권이 아니 있습니다. 제 아닌 걸 왜 아니 대한민국 총경이 500명 있는데 그걸 왜 저라고 김 생각하셨어요? 후보님.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변명은 그 정도 듣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직권으로 우리 현대 국민들의 수준 정말 높습니다. 예, 주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아니요,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 본인을 30년간 준비한 예. 여기까지 홍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마무리 발언 시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무리 발언 시간에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시간 드리고요. 10초 전에 경광등이 켜지면 발언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순원 후보 먼저 시작해 주시죠. 해운대 구청장으로 일한 지난 4년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도시 전문가 홍순헌 일만 했습니다. 98.7%라는 경이적인 공약 이행률은 해운대 구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수십 년 만에 해결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일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정말 원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래도시 해운대 완성을 위하여 일만 하겠습니다. 도시 전문가 홍순헌을 다시 한번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후보였고요. 자,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성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에 대해 전립선 오종통 사건은 명백하게 누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법적 존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해운대 구민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었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진정한 정권 교체를 위해 지방 권력을 교체해야 합니다. 대통령, 부산시장, 2명의 해운대 국회의원, 그리고 저 김성수가 원팀이 되어 해운대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살기 좋은 해운대, 삶이 편하다고 행복한 도시 해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세계적인 명품 해운대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구민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구민과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후보, 참신한 후보 김성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운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해운대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생방송으로 지켜보셨습니다. 두 분 후보님들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오는 27일, 28일 그리고 선거일은 다음 주 수요일이죠. 6월 1일입니다.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해운대구에 이어서 내일 밤에는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가 있고요. 26일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방송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